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다 아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우연히 눈을 떠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 있었고 하필 네가 있는 곳이었다. 서서히 몸에 배버린 사소한 습관들이 내게로 가는 길을 내게 알려줘.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다 아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보통의 사람도 고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You can make it happen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만약 내가 그때 그곳을 헤매지 않았더라면 그날 네가 마음 아픈 이별을 안 했었더라면 네 뒤를 따라 걷던 곳 너가 떨어뜨렸던 꽃 위태롭던 시간 속 서로를 기다려왔어. 운명이라고 하기엔 이럴 수 있다 생각해. 우연이라고 하기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어쩌면 또 스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던 그대로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다 아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고통의 사랑도 고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You can make it happen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어쩌면 기억을 지운 채로 하나였던 우린 둘이 되고 운명이란 작은 정 안에서 서로를 찾으며 살았는지 고통의 사랑도 고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You can make it happen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우연히 서서히 점점 더 멀어져가 우연히 천천히 처음 그곳으로 가.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일회용 컵 얼마나 사용을 하시나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의 양이 무려 몇 개인지 아세요? 28억 개랍니다. 28억 개. 어깨요? 어깨. 와, 정말 눈을 씻으면서 진짜 28억 개인가 봤는데 28억 개가 맞아요. 여기 일회용 컵을 쓰고 있네요. 오고 예. 네. 아, 이것도 포함이면 진짜 28억 개 되겠네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보증금이 한 300원 책정이 됐죠. 사실은 이 컵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결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컵을 반납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돌려받게 된다고 하는데 뭐 거리에 떨어진 것도 반납하면 돈을 준대요. 오. 이제 길거리에 떨어진 것도. 병을 수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컵을 수거해야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이나 다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좀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본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진짜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이런 컵까지 포함하면 한 몇백억 개가 쓰이겠네요. 1년에.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위생 문제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일회용 컵이 예전보다 좀 많이 쓰긴 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노래는 이사나님의 신청곡 헤이즈의 해픈 우연이었습니다.
삐까번쩍님은 텀블러 사용 중이시라고. 오. 네. 빌로바 TV님 컵 쓰고 알바 좋다 하셨어요. 컵 쓰고 알바. 파운드리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거 나오기 전에 그 제목에 윤효정 기자와 김민호 아나운서라고 나와 있어서 저 안 나오는 줄 알고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님이 저번 주 월요일 거 컨트롤 복붙했다고. 그러네. 여기 더보기라네. 네, 그런 거죠. 뭐 이해해 주세요. 네. 어우, 통찰력이 아주 뛰어나시네요, 진짜. 러블리나님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더 돈 되겠다 하셨어요. 네. 와룡님 오랜만에 다시 보기 아니라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셨네요. 강민숙님이 새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월이 끝나가고 있다고. 24일. 와, 진짜네요. 내일 월급 날이네요. 그건 좋네요. 통장에 딱 꽂히는. 네. 한 달을 더 살아갈 힘을. 한 달의 힘. 네, 한 달의 힘이네요. 미라클님이 안녕하세요. 알게 모르게 닿은 모든 친절 덕분에 안전한 하루의 안에서 오늘도 뉴스 프리데스크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소중히 잘 시청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막 시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실 수가 있나요? 저 예전에 알던 분이 운전할 때 도착하면 항상 제 앞뒤 모든 차에게 운전자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운 인사를 혼자 했대요. 왜냐면 사실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본인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주변의 모든 차도 이렇게 방어 운전이라고 얘기듯이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모든 사람한테 감사하는 걸 항상 인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푸터팬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 네. 가슴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쭌쭈님이 엄청 선영구를 찾네요. 잠깐만요. 네. 기다려주세요. 돌팅이님이 돈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날이라고. 월급 날이랑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동시에 이제 카드사에서 가져가고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빼가고 다 나눠주는 관리 날. 나가고. 네. 그렇죠. 싱크홀이 생긴다고 삐까번쩍님께서. 네. 자, 오늘 뭐 월급 얘기도 그렇고 경제 얘기 월요일 고정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선영구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욕한 거 아니죠? 시작합니다. 저 실망입니다는 거가지고 뭐가 실망이지 해서 오늘 혀가 덜 풀려가지고. 네. 얼굴 빨개졌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좀 오프닝부터 뭔가 훈훈하네요. 이렇게 푸데이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뭔가 찡하게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저도 네. 눈썹 문신하셨어요? 아니요. 잘 살아있네요. 그려주신 거예요. 네, 결이 완전히 한 올 한 올 세심한 결이 살아있네요. 네. 여러분 못 보는 저만 볼 수 있는 특권 눈썹 결. 알겠습니다. 네. 퀵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네. 앞에 좀 수다를 많이 떠신 것 같아서. 저희 네. 책임입니까요? 네, 그렇죠. 본인 시간 뺏었다고 뭐라 하는 건가요? 네, 얼른. 네네. 오늘 첫 소식도 쑥 들어가 보면 네.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이제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계금융복지조사요? 네, 이 조사가 뭐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의 2만여 가계를 표본으로 해서 자산과 소득 그리고 이제 뭘 샀는지, 뭘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요. 예컨대 이제 기존 조사 항목을 보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라고 대답할 경우에 어떤 차량인지, 배기량은 얼만큼 되는지, 연식이나 뭐 현재 시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 조사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과 지출을 가늠해보는 조사인 거죠. 네. 근데 이 조사에 가상자산이 앞으로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래소에서 매입했는지 이런 것들 상세히 물어볼 계획이라고 해요. 네. 아마 이제 요새 대선 후보 공약에도 가상자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년부터 가상자산에서 과세를 하기로 해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금감원과 이제 통계청이 이제 함께하는 조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산의 이제 분류를 이렇게 매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볼지는 정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상자산이 조금 유형이 특수하다 보니까 하지만 어쨌든 주식
만큼이나 가상자산이 이제는 친숙한 재테크 수단이 됐잖아요. 주변에 코인 하는 분들 많으시죠? 많죠. 네네. 그런 맞아요. 분들 많죠.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코인을 하고 계신데 요새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맞아요. 코인 가격이 이제 폭락했다는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미국이 이제 3월 이후에 3월쯤부터 최소 서너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준 건데요. 뭐 주식, 가상자산 다 이제 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잖아요. 이 위험자산들이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오늘 1.6% 하락해서 2,780선으로 떨어졌고요. 네. 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 12% 하락하면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관련한 리포트 한번 보고 오시죠. 자산시장 하락의 원인은 긴축 공포입니다. 0.5%를 유지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달 만에 벌써 1.25%로 2배 반 올랐고 미국 중앙은행도 3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전 세계 물가가 함께 뛰면서 인플레이션은 수그러들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 자체가 계속 높게 나오니까 지금 허둥지둥 연준이 쫓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기름값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아랍에미리트 드론 공격으로 국제유가는 7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2달 전 유류세를 내리면서 좀 안정화되나 싶던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값도 이번 주 서울 평균 가격이 다시 1,7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많이 체감하죠. 그래갖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에는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비트코인이나 기술주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낮추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극초음속 0.3초님께서 내 돈 내 코인 하면서 지금 우울한 이모티콘 3개를 날리셨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초속 급락 중.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라이언님도 언급해 주셨고요. 마중물님이 세원씨 오늘 선영구 화장 이쁘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셨어요. 어떻게 아셨죠? 저희 메이크업쌤 이름을?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세원쌤이 휴가 가셔가지고 오늘은 세원쌤이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세원님 은영쌤이 해주셨네요. 네, 은영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둘 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어떻게 이름 다 아시지? 그러게요. 예. 깜짝 놀랐어요. 금리 인상 기족 리포트까지 보고 오셨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많이 두려울 것 같아요. 내 자산 어떻게 되나, 네. 내 주식 어떻게 되나. 근데 지금 떨어져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뭐 지금이 발목이다. 그래서 막 줍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데 허리 같은 데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들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확실한 건 이 주식 시장을 비롯한 위험 자산들의 이제 시장의 낙폭이 일시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들 전망을 그래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자금이 엄청 많이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막 증가하면서 이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시장이 화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재테크 붐이 일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리포트에서 이제 전문가가 언급을 한 것처럼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이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면 뭐 채권을 사들이거나 하면서 이제 돈이 회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문제 여러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을 해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을 계속해서 끌어모을 전망이고 어쨌든 당분간은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이면서 주식 또 가상자산 이 낙폭세도 함께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범블비님이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세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군요 하셨고 파운드님은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라고 진짜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셨어요. 예. 이명기님은 자금이 풀리고 흡수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지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신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면은 사실은 코로나19 경기 충격 보완하겠다고 2020년 5월에 역대 최저치죠. 0.50까지 내렸거든요. 네. 이때 이제 돈을 풀려고 내렸던 거죠. 지난해 8월부터
조금씩 인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놓고 지난 14일에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네. 현재 1.25%인데 이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0월 수준으로 복귀한 거죠. 그러니까 네. 금리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요. 복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도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앞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금리 인상 회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거라는 전망은 전문가들이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미국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3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한 달 먼저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 전망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 주말 이틀 사이에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0% 정도씩 폭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 4,194만 원, 이더리움의 가격은 약 289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만 보면 지난달 초만 해도 6만 7천 달러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네. 4천만 원대가 됐으니까 와. 굉장히 거의 반토막이 난 반토막 거죠.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연초와 비교했을 때는 23% 떨어진 규모라고 하는데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1,635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네. 일부 매체에서는 가상자산 빙하기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이제 가상자산에 과세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규제 같은 것도 가상자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긴 네,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가상화폐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제안서 초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또 영국과 스페인도 가상자산 마케팅을 금지하는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 역시 민간 가상자산 전면 금지를 위한 법률을 추진 중이고 아까 김민호 아나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원래는 올해부터 과세였지만 1년 미뤄서 내년부터는 이제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제도권에 편입돼서 여러 규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아무런 규제가 없던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얼어붙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위험 자산인 이제 주식도 이런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당분간 조정기에 머무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YK님이 남자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투자 많이 하셨나 하셨어요. 아니, 많이 하셨어요? 많이 안 했고 조금 네.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푸더팬 여러분 대변하느라 표정을 너무 웃고 있으면 지금 네. 속상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네. 공감이 높아서 그런 거지. 네. 네. 빅스타님께서 코인 마이너스 40%. 이거 정말 주변 다 괜찮으시죠? 그래요. 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몇 년 장기적으로 보시면 또 오를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요.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 타이밍인데 사실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주식시장, 가상자산 말고도 또 한 군데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집 사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월세 뭐 이런 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함께 이제 주담대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함께 올랐는데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 이자 자체도 오르다 보니까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만큼 비싸져서 전세와 월세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은행에 월세 내느니 그냥 월세 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은행에 이자 내는 것보다 그냥 집주인한테 월세 내는 게 훨씬 싸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금야금 이제 계속 올라서 뭐 회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시중금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제 연내 5%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만약 전세 8억짜리 집이라고 했을 때 내 돈을 5억을 넣고 이제 3억에 대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세자금 이자가 현재 이율로 계산했을 때 약 114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보증금 5억에 100만 원짜리 월세가 있대요. 그러니까 월 14만 원 정도가 같은 조건에서 비싼 거죠. 전세가. 근데 이게 시장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전세가 없어가지고 난리였는데 다 전세만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기록으로도 서울의 월세 거래가
요즘이 아주 최고라고요? 네. 지난 하반기에 서울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쭉 봤더니 신규 임대차 계약의 거의 절반이 월세 계약이었을 정도로 월세의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네. 14일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 중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비중을 따져보니까 42%나 됐다고 해요. 42%요? 네, 그러니까 오. 뭐 그냥 이 수치만 보더라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데 네. 이게 얼마나 갑자기 늘어난 거냐면 2020년 상반기에는 이 월세 비중이 20%대였고 그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30% 수준에 머물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전세 자금 대출 자체도 막히고 이런 저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요새 뭐 전세 매물이 차차 나와서 뭐 공급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하면 네. 금리 인상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이님이 민호형 힘내요. 이사나님 민호형 힘내요. 토닥토닥. 괜찮습니다, 저는. 네. 네, 어스님이 이 댓글 보시는구나 하시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동영님이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웃어도 된다. 오늘님이 걱정하지 마, 곧 씩씩해질 테니까 하셨고 빌로바TV님은 전 제 작고 귀여운 제 월급이 사랑스럽답니다 하셨어요. 저희도 그래요. 사랑스럽죠. 네. 네, 최고예요 월급. 네, 월급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체스님이 방송 꿀잼이네요. 와. 위안받고 갑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체리 브랜드님이 오메 실시간 비트코인 지옥 가는 중 하셨어요. 지옥은 가지 마세요. 네. 그러네요. 네. 봄다님도 제 비트코인이 폭락해요. 계좌가 미쳤어요 하셨어요. 다들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그러게요. 아이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잘 네.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때 막 파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월세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사실 월세로 전환이라고 해야 되지 전세 대출 잘 안 나오니까 월세를 또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약하시는 분도 있고 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수요가 늘면 결국 월세도 좀 올라갈 거고 그렇죠. 집 구하는 이 서민들 시름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아요. 네, 이게 월세가 정말 많이 늘었다는 게 이 통계 자료로도 나왔는데요. 서울 25개 구에서 1년새 아파트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도봉구라고 해요. 네. 2020년 12월 41만 원이었던 월세, 평균 월세가 이제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쯤, 두어 달 전쯤 86만 7천 원으로 2배가량 와, 진짜 많이 오른 올랐어요. 거예요. 그리고 강남 4구의 평균 월세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네, 지난달 기준으로 180만 원. 월세가 를 돌파했고요. 특히 이제 강남 4구 중에서도 이제 강남 9의 월세는 247만 7천 원으로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247만요? 네, 이것도 전년 대비 34.6%나 오른 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월세값이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이 거주 복지가 떨어졌다라는 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면적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월세가 비싸지니까 이제 평수를 줄여서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런 통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선영 아나운서가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월세화란 형상도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또 아까 성장 기자도 언급했지만 향후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제 두어 차례 더해서 1.5%에서 2%까지 지금 1.25%거든요. 오를 걸로 관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줘서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고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뒤따라서 대출금리도 상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계속해서 이렇게 대출금리가 상승한다면 아무래도 전세 대출을 받은 분들의 전세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럼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내 주담대 대출 금리가 6%, 전세 대출은 5%까지 오를 거라고 금융권에서는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운드리 거품 빠지면 난리 날까. 아이고, 네. 체리 브랜드님이 따면 투자고 날리면 투기래요. 아이고. 마룡님이 이 와중에 선영 하나는 항상 이뻤음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월세로 전환할 때 과세도 좀 따져보셔야 된다고 해요. 네. 원래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 2주택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네. 내가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전세를 줬다. 그러면은 이제 비과세인데 월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 공시 가격이 9억 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를 받았다면
월세 소득을 다음 달 10일까지 임대 소득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 주택을 가졌어도 월세를 받았다면 고가주택 월세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월세 전환이 이게 좀 낫겠네 하고 그냥 전환할 문제가 아닌 게 월세 수입이 있는 보니까 2주택 보유자나 월세 수익과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집주인이 안 바꿔줄 수도 있겠네요. 과세하기 그렇죠. 세금 내기 싫어서. 또 전환율이라는 네. 게 있어서 내가 맘대로 보증금과 이 맞아요. 월세 전환을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제 새로운 계약자가 나올 때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월세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특이한 제도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출 좀 규제되고 하면서 이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다. 네. 판도가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두 분 만약에 국보를 살 수 있다. 내가 소장을 할 수 있다. 우와. 그러면은 사시겠어요? 국보요? 네. 여력만 있다면, 자금 여력만 있다면. 자금 여력이 있어서 전 부담스러운데요. 막 이렇게 문화재적 가치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져서 이렇게 떼돈 버실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잘 이렇게 뭐 습도도 유지해줘야 되고 그렇긴 하네요. 잘 이렇게 닦아서 보존도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뭐 그러네.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탁 열면 뭔가 탁 맞아, 레이저 빔 같은 거 근데 설치해야 될 거. 우리는 집에 가면 막 이렇게 자전거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치해 있고 놓잖아요. 이렇게 푹 치면 이렇게 턱 날아가고 이럴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안 갖고 싶어요. 제가 너무 근데 정말 현실적이었나요? 듣고 보니까 저도 과한 욕심이었다는 게 네. 느껴지네요. 툭 쳐가지고 부러뜨릴 것 같거든요, 저도. 네. 잘 치고 다녀가지고. 지금 사실 스노우볼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스노우볼 항상 예쁘다라고 사놨다가 꼭 뭔가 깨트려요. 그렇구나. 그래서 항상 힐난을 받아요. 뭐 하는 짓이냐. 그 치우기도 힘들지 않나요? 완전 네. 깨지면? 네, 완전 깨지면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굉장히 처참합니다. 네. 하지만 전 스노우볼을 사랑해서 지금도 사실은 사무실 책상에 있거든요. 아무튼 네. 아무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국보가 사실 그냥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건 아니죠. 돈 있다고 할 해서 수는 없는 다 거니까. 가질 수는 없는데 지난주에 사상 처음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국보가 경매에 출품돼서 우와, 화제였는데요. 경매로요? 어떤 국보인지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네. 이게 국보 제72호 개미명금 동삼존 불임상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저도 좀 어려운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73호 국보 금동삼존 불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가지정 문화재는 해외 판매는 좀 제한이 되는데 문화재청에 신고만 한다면 국내에서의 매매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국보라고 하니까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보관할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이제 뭐 구매를 고려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네. 얼마예요? 그러면? 이럴 때 가격이 그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을 국보인데. 보니까 몇십억 할 것 같은데. 처음 보셨던 것 같은 이제 개미명금 동삼존 불입상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가 최대 45억. 와, 금동삼존 45억. 불가는 추정가 최대 40억. 그러니까 두 개 다 살려면 한 85억 정도 필요한 건데요. 네. 네. 이게 원래 간송미술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보인데 간송미술관이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대요. 그렇죠. 네. 좀 힘든 자금난. 재정난을 좀 겪고 있죠. 네. 그래서 경매에 내놓게 됐다고 해요. 네. 네. 근데 가격이 안정환님이 사설 미술관에서 파는 국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에드리언얼님이 난 간수를 잘 못할 것 같음 하셨어요. 빌로바티미님이 50억은 안 하네 하면서 어머. 오, 갖고 계신가 네. 보죠? 50억? 네. 저희 프리데스크에 좀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갑자기 기분을. 크레파스님이 VIP가 이미 샀을 텐데 하셨어요. 아. 네. 크레파스님이 서울 옥션에 나오나요? 에드리안올님은 티타늄 금고에 보관해야 할 때 티타늄으로 금고 만들면 그것도 되게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100억은 넉넉히 있어야 이게 좀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환님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라고 남겨주셨는데 진짜 그냥 중앙박물관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국보를 민간인한테 이렇게 그러니까요. 판다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그래서 이걸 나라가 그러니까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 매매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이 40억 원에 불과하대요. 이거 이거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경매 물품으로 나온 이제 국보급 문화재들을 사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소중한 이 국보가 민간에 매매가 돼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가서 정말 소중히 잘 보관을 해서 막 민간에게 공개도 하고 이러면 되게 좋지만 그쵸. 네.
이거 만약에 외국인이 사간다. 그러면 우리 그거 보러 뭐 루브르 박물관 가고 그거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될 수 있거든요. 돌려받기도 힘들죠. 경매로 판 거니까. 네. 이제 그런 예가 직지잖아요. 그쵸. 이제 병인양요 때 맞나요? 1800년도에 이제 직지를 사갔다는 주장이잖아요. 프랑스는. 네. 그래서 우리가 돌려달라고 해도 우리가 사간 거를 왜 돌려주냐 이런 이제 마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니까 우리가 좀 지키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네. 이른바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조직됐다고 해요. 이걸 DAO라고 하는데 좀 어렵네요. 탈중앙화 자율조직. 네. 뭐 하는 거죠? DAO가 어떤 이제 특정 주체의 관리 감독 없이 이제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자본을 모으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국보 72호, 73호 이 두 가지 국보를 이제 경매에서 이제 사겠다라고 주장한 DAO 같은 경우에는 NFT로 100억을 모아서 네, 국보 2점을 모두 낙찰받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대형 경매에 DAO라는 개념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거는 굉장히 유례 없는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오늘님이 모금해야죠 하셨고 후아유님은 할부 하셨고요. 황금방울님이 전 국민이 펀드로 보유합시다 하셨는데 보니까 DAO 조직이 이거 뭐지?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찾아보니까 그래도 국내 암호화폐 쪽에서는 좀 레로라는 분들이 참여를 맞아요. 하신 거더라고요. 뭐 카카오 블록체인의 기술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의 한재선 대표라든지 뭐 정우현 아톤립스 랩 대표 등이 주축이 됐고 뭐 법률적인 문제도 자문이 필요하니까 법무법인도 포함이 돼서 나름 뭔가 짜임새가 있는 조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국보 DAO 같은 경우에는 국보 2점을 모두 낙찰받기 위해서 100억을 이제 목표로 이제 모금을 할 계획인데요. 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국보 NFT를 발행을 하면 이 발행비를 클레이 코인이라는 이제 코인으로 이제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민팅이라고 하거든요. NFT를 발행할 때 이제 자금을 모으는 행위 민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클레이 코인이라는 가상 화폐로 결제를 하면 결제를 하신 분들은 이 국보 NFT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모금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DAO가 이제 낙찰을 못 하게 된다고 해도 이 국보 NFT는 내가 결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장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음. 국보 NFT를 이 클레이튼이라는 데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가 공인 NFT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낙찰 실패해서 반환되더라도 이 NFT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별로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해보려고. 얼마 정도 하던가요? 이게 350 클레이튼인데요. 이게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사려면 이 자체 홈페이지인 NTDAO.org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민팅하기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고 실제로도 2천여 명이 지금 민팅을 하고 있는데 벌써요? 민팅하기가 안 눌러지더라고요. 저는. 이미 다 찬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화면에 제가 이거 나오고 있네요. 캡처하면은 네네. 오전에 제가 캡처한 거고 아까 한 오후 5시쯤 보니까 2,200여 개 이제 민팅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참여를 하고 싶어가지고 민팅하기 눌렀는데 뭐 홈페이지 문제인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민팅 개수가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국보를 좀 지키고 싶다, 내가 기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보면 민팅하기가 이제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결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관심이 생기네요, 진짜. 요즘 참 NFT가 여러 분야로 뻗쳐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소식까지 들으니까. 네. 자, 오늘 성경제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또 세 가지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윤효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네요. 아, 그럼요. 네, 저도 민팅하기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코코동전님 눈팅하기. 눈팅하고 계셨구나. 눈팅하기, 민팅하기. 네. 헬스센스쟁이들. 예. 저도 사실 아까 미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여쭤봐야겠어요. 네. 네. 지난주에 그 송경자 하시면서 엄청 본인이 궁금하셔서 막 여쭤보시더라고요. 즉석에서. 저는 원래 호기심이 좀 많은 그렇죠. 편이에요. 네. 그 궁금증에 대한 이게 되게 좀
사소한 게 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의 큐시트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궁금한 큐시트. 볼까요? 네. 네. 이사나님 부두목님 큐시트 시간 하셨는데 두목님으로 할까요? 어차피 두목님 가셨는데 아유, 뭐. 제가 두목이 어찌 감히. 없으니까. 네. 네. 아니 공주님이 손 안 가요? 그건 제가 뭐 오글거려서. 별명이 많으세요. 네. 네, 그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까요. 네, 저 퀴즈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이제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됐다. 드디어 이제 네. 50%를 넘어선 건데 그러네요. 12월 말만 해도 오미크론이 1.8%였어요. 근데 불과 뭐 한 달 정도 만에 지금 뭐 1월 들어서는 거의 매주 2배씩 이렇게 그렇죠. 되더니 네네. 지금 결국 50% 넘어서 우세종이 됐는데 네. 이 오미크론 확진 비율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높아요. 호남권이 82.3%, 그러니까요. 네. 네, 경북권이 69%, 강원권 59% 이렇게 전국 평균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제 이동이 시작될 수 있어서 네. 이게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고향 방문을 좀 미루고 최대한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오미크론 감염자의 치명률이 0.16%, 델타 변이 한 5분의 1 정도다라고 나왔어요. 네네.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중증도가 낮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치명률이 아무리 낮아도 감염 환자 수가 많아지면 절대적인 이제 중증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2주 동안 그래서 중간 단계 유지했던 코로나 위험도를 오늘 다시 높음으로 올렸습니다. 네. 방역 관련해서 달라지는 게 좀 있어요. 네.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방역 체계를 좀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우세종이 됐죠. 네. 그래서 26일 모레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자가격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확진된 경우에도 접종 완료자는 7일, 그다음에 아예 미접종이거나 접종 미완료자는 열흘 격리하도록 격리 지침 바꾸고요. 네. 그 밀접 접촉자도 많이 바뀌어요. 접종을 완료했을 때는 자가격리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동 감시자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 항상 논란인데요. 오늘 발표로는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혹은 2차 접종 뒤 90일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접종을 하고 3개월은 지나고 6개월은 되지 않아서 3차 접종 안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가 아닌 거예요. 네. 접종 완료의 기준이 딱 그렇게 네, 나오는군요. 명확하게 네. 네,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볼게요. 5,869명인데 네.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막 확인하고 왔는데 동시간대 최다입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네. 근데 더 걱정되는 건 사실 뭐 오랫동안 프리데스크 진행해서 아시겠지만 월요일은 주말 휴가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늘 식비 확진자가 좀, 네, 낮다라는 맞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수요일 목요일부터 좀 올라가는 그쵸. 효과가 네.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낮은 추이가 숫자가 네. 심상치 않다는 얘기네요. 오늘 월요일인데 동시간대 최다가 나와서 좀 걱정됩니다. 아무튼 뭐 이게 치명률 여부를 떠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게 참 마음이 무겁네요. 이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참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MBC 단독 보도로 준비되어 네. 있는 건데요. 유쾌한 일을 단독 보도하면 그러게요. 네. 참 좋을 때는 소식이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용이 직장 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괴롭힘, 그러니까 성추행, 욕설 뭐 등등 괴롭힘이 이어져서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 전에 그 괴롭힘의 내용을 또 조목조목 다 남겨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잘 처리가 되더라도 가족들은 뭐 마음 가슴속에 그럼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네. 되겠죠. 그런데 이 가해자들은 정직 3개월 처분받고 지금 그 해당 같은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본방에서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됐는지 네. 여러 가지 사연을 세 꼭지나 할애해서 아주 꼼꼼하게 보도를 할 예정이니까 본방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안타까운 소식만 이어지고 있는데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벌써 2주 지났습니다. 오늘 14일째거든요. 네. 여전히 실종자가 남아있죠. 지금 현장에 200명 넘는 구조대원과 구조견 5마리가 투입이 돼 있는데 오늘부터는 24시간 쉬지 않고 수색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추가 사고 위험이 있어서 네, 못했던 맞아요. 거였는데 이제 타워 크레인이 어제 부분 해체가 됐고 외벽 연결된 거푸집도 이제 해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 24시간 수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오늘도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선 소식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각 당 분위기 오늘 후보들 얘기 다 들어볼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이게 금요일마다 권희진 기자가 세계는이라는 그럼요. 코너를 네.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다뤘어요. 우크라이나 좀 위기다. 진짜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근데 들을 때마다 설마 정말 이럴까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미국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을 하고 대사관 직원들 철수하라고 명령까지 네. 했죠.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로의 여행 금지거든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할 것 같은데 왜 러시아로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자세한 얘기 본방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딱 맞게 끝났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소식 본방에 더 풍부하게 있으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